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봤으면 이제 오늘 청동기에 생겨났던 그렇죠.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 지역에 성립했던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네, 먼저 중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하, 상, 주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은 하는 그냥 뭐 문헌상 최초의 국가 우리 뭐 저번에 얘기했을 때 뭐 얼리터우, 뭐 은어, 갑골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문헌상의 최초의 국가라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는 이제 상나라부터입니다. 상나라부터 보면은 이제 최초의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갑골문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정정치죠. 그래서 점을 쳤다. 왕이 제사장을 겸했던 그 신정 정치였다라는 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주 같은 경우에는 주는 이제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건제 혈연 관계 있는 사람을 제후로 삼아서 지방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천자라고 칭하면서 덕으로서 다스린다라는 덕치주의를 강조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봉건제의 모습인데 왕이 있고요. 그리고 제후라는 거는 제후라는 사람들은 다 무슨 관계 있다고? 그렇죠. 혈연 관계에 있는 제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각자 다스리게 하는 간접적인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나라에 대한 이제 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북방 지역의 유목민족이 침입하면서 주나라의 수도가 동쪽으로 옮기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강한 제후 가 주왕을 대신해서 전국을 주도하는 춘추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춘추를 오패라고 이야기 5개의 대표적인 제후 세력을 이제 오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시간이 계속 오래되자마자 되니까 이제 전국 시대로 바뀌는데 그거는 아예 봉건 질서가 붕괴가 되면서 아예 주나라 왕실을 인정하지 않는 주나라 왕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각자 살고자 하는 군주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하고자 하는 7개의 군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가 개혁 완수하면서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하더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청동기에서 무슨 시대로 넘어가더라? 철기로 넘어가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했죠.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황제, 여러분 진시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국을 통일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무슨 칭호? 황제라는 칭호를 하게 되고요. 9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직접 황제가 군수를 임명하고 현령을 임명을 하면서 아예 직접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이제 그 9년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량형 화폐 문자 사상 같은 거를 통일을 하면서 이제 아예 하나로서 뭉쳐지는 중국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름이 차이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이나의 배경이 된 게 바로 이 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흉노가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하고요. 이 사상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유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분서갱유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시황제는 시서와 백가의 저서를 몰수하고 불태우고 비판한 자들을 구덩이 파고 묻어버리는 분서갱유의 사건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엄격하게 법치를 하다 보니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 농민 봉기로 멸망하는데 그게 바로 진승과 오광의 난
난이라고 합니다. 진승과 오강이 일으킨 난을 통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진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어서 바로 바통을 이어받았던 게 바로 한나라인데요. 한은 두 황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고조와 한무제. 그리고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와중에 초나라가 있었고 한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초원지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한나라의 그 대수장이었던 유망이라는 사람이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을 건국해서 고조로서 있는데요. 이 한 고조는 다른 게 아니라 군국제를 시행했어요. 여기 보면 이것이 바로 군국제인데요. 일부는 제후들한테, 일부는 그 군이랑 현, 군현제를 짬뽕해서 썼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한 고조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군현제를 확대를 해서 아예 군현제로 다시 중앙집권 체제로 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토 확장인데 이 영토 확장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요거는 4차 시에 따로 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면서 유하, 우리 그전에는 진나라 같은 경우에 법가를 얘기했지만 요때는 유학을 장려하면서 호족이 성장,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이 성장하게 되더라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데 한의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이 부족해지고 외척 세력이 대두하다가 이제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을 잠깐 건국해요. 그래서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이게 실패하면서 다시 호족의 지지를 얻은 광무제가 후한을 건국했다. 그러면서 황건적의 난이 펼쳐지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이제 위초고로 쪼개지더라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한나라가 이렇게 한나라까지 성장하는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땠는가를 살펴볼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목지대 같은 경우에는 흉노라는 국가가 성장을 합니다. 여기 있는 흉노 보이시죠? 영토로 따지면 한나라와 대등했다라는 거. 뛰어난 기동력으로서 초원 지역을 통일을 했다. 아까 선생님 그 시황제 진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흉노를 몰아내고 나서 뭘 축조했다? 만리장성을 축조했다. 그리고 한나라 고조 같은 경우에 평성의 치욕을 이라는 사건이 펼쳐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화친을 맺으면서 각종 공물을 이제 흉노에게 갖다 바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무제 때 이르러서 흉노를 축출하고 아예 비단길이란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요 내용을 우린 4차 시에서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흉노 같은 경우에 통치 조직으로서 흉노의 군주 선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좌현왕과 우현왕을 가지고 두어서 다스리게 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한무제 공격으로서, 그리고 선우를 지위를 둘러싼 내분, 왜 나누어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남북이 분열되면서 남흉노와 북흉노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만주 한반도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누가?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아서 고조선을 만들었죠. 고조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로서 탁자형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영토를 알 수 있고요. 세력 범위를 알 수 있고, 정치 가장 중요한 거 재정일치였다. 그리고 팔조법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관직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진한 교체기 때 넘어왔던 누가? 위만 조선을 만들어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더라. 그러면서 한가 대립할 정도로 굉장히 용성하게 성장하더라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가 이제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있었던 등장했던 나라가 이제 부여, 사만 같은 나라인데요. 부여나 사만 같은 경우에는 연맹 국가였고 청군이 통치하는 이런 정도의 우리 한국사에서 봤던 내용들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는가를 살펴보면은 기원 전후에 정치 체제가 출현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기원 전이었는데 일본은 좀 늦더라. 왜? 239년이라는 엄청나게 멀리
후에 한참 후에 이렇게 칭호를 받을 정도로 고대 국가가 성립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었더라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삼국시대 위에 사신을 파견했다는데 이거는 한나라 멸망 이후를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 멸망 이후에 국가로서 등장을 하더라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넘어왔죠. 네,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우리 한눈에 정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중국은 그렇죠. 상, 그다음에 주, 그다음에 춘추, 전국, 그리고 진, 그리고 한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목, 초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때 진나라, 한나라 때 어떤 나라가 등장하더라? 흉노가 등장하더라.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진나라, 한나라 때, 진한 때 뭐 있었죠? 고조선 있었고요. 고조선은 한무제 때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부여 또는 삼한의 국가가 등장을 하더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참 있다가 진나라 한나라 다 멸망하고 나서 우와 좀 더 있다가 한참 뒤에 뭐가 나오더라? 야마타이 국이 등장하더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시기별로 여러분들 각자 다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아까 선생님이 4차 시에 언급한다고 했던 것들, 그런 교류,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1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별로의 정치 방식이나 그런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업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